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이 책 저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덕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공인회사회에서 국세연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 입문과정이라서요. 일단 기초부터 좀 어려운 것까지 실무에 필요한 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납세무자. 자, 부가세에서는 일단 요게 이제 회사들이 있죠. 이렇게 회사. 자, 회사가 하는 일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해다가 매입을 하죠. 매입. 뭐 재화나 원자재 또는 소모품 또는 어떤 용역을 제공받아요. 용역을 매입해서 이것을 제조 가공해서 매입한 다음에 이것을 제조 또는 가공 또는 그대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죠. 상품 같은 걸 매입해서 파는 거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합니다. 재화 용역 공급. 강의 필기한 거는 나중에 PDF로 해서 원하시면 드릴게요. 요거는. 자, 이 거래처가 있죠. 이쪽에 뭐 소비자도 있을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매입자. 그러면 부가세는 이 거래할 때마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리에게 물건 판 쪽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매입처. 여기서 물건을 사올 때 이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과세가 되는 것이 보통 대부분 과세가 됩니다. 부가세 과세. 근데 일부 농산물 같은 것은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일 것도 있습니다. 부가세가. 그럼 물건을 매입할 때 여러분들이 할 것은 부가세 과세되는 거면 부가세 과세됐다는 그런 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세금계산서죠. 텍스 인보이스, TI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텍스 인보이스. 이 세금계산서예요. 이거를 받거나 또는 법인카드 같은 걸 써서 카드 증빙을 받죠. 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같은 걸 받습니다.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가 빠졌네요. 카드, 매출 전표 같은 걸 받아요. 체크카드도 있을 수 있고요. 등. 그러면 이런 것에 기재된 부가세가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물건값 얼마, 부가세 얼마.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매입세 공제입니다. 매입세 공제. 그리고 부가세 면세될 때는 부가세가 표시가 안 되는 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죠? 계산서죠.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받는 겁니다. 또는 카드 쓸 수도 있어요. 면세될 때도 카드 결제 가능하죠. 카드 증빙. 또 하나, 이거 말고 이제 어떤 조그만 가게 같은 데서 물건 사면, 카드 같은 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같은 건 끊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써줘. 이렇게 영수증 해가지고. 문방 같은 데 하는 경우 있죠. 영수증. 면세 물건이 뭐 꽃을 살 때도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적어서 줄 수도 있어요. 영수증. 이게 이제 매입 쪽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부가세 과세되는 회사면 영수증을 받으시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요. 이거는 영수증 받으면 매입세 불공제예요. 매입세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불공제.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금계산서나 또는 카드 증빙을 받으셔야 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요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 공제. 그리고 이제 면세되는 걸 사면 계산서를 받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부가세가 없잖아요.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음식 같은 걸 만드는 회사가 있죠.
이제 뭐 먹는 거 같은 거 만드는 경우는 대부분 원재료가 농산물 같은 거예요. 농산물, 축산물 등을 사다가 가공해서 뭐 카레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는 물건이 면세죠, 당연히. 농산물 같은 거니까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제조 가공해서 부가세 과세되는 걸 만들면 매입세액을 없지만 공제를 받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매입세 공제는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이게 우리 원재료면, 원재료고 우리가 만든 물건의 뭐 재활용의 원재료면 그때는 별도 규정에 따라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의제 매입세 공제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대표적인 게 뭐 농심 같은데 라면 원재료가 뭐죠? 밀가루 또는 뭐 쇠고기, 야채 이런 거죠. 그게 면세거든요. 그게. 살 때는 농심 같은 데는 면세로 이제 사니까 세금에서 못 받죠. 아마 계산서를 받거나 농민한테 샀을 때는 농민은 계산서 보통 안 끊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한테 샀다고 적어서만 내도 공제를 받아요. 제조업체는. 매입세가 없지만 계산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불러요?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입 쪽이죠. 이건 이제 매출 쪽. 매출 쪽이죠. 우리가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 용육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면세되는 걸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옷을 팔죠. 과세입니다. 부가세. 전자제품 팔아요. 과세야. 그리고 문방구 같은 거 팔죠. 펜 같은 것들 과세입니다. 그런데 이마트도 쌀을 팔아요. 쌀 팔죠. 2,000쌀, 쌀 팔아요. 또는 생선 같은 것도 팔죠. 수산물 코너. 그 다음에 축산물도 팔아요. 고기, 쇠고기, 뭐 돼지고기. 그건 면세예요. 그럼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죠. 과세도 팔면서 면세도 팔고.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입니다. 과세된 걸 팔 때는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 돼. 면세 팔 때는 부가세가 없죠. 그럼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예요. 마트들 대부분 겸용사업자가 많죠. 마트.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물건을 팔 때 부가세 과세된 걸 팔게 되면 이때는 부가세를 받아야죠. 그럼 면세를 팔 때는 부가세가 없죠. 당연히.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납세무자가 뭐냐?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부가세법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 판 사람. 당신은 사업자입니까? 예, 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을 팔아요.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 경우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거나 과세되는 용역이면 부가세 과세가 되는 거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이 상대방에다가 돈을 받을 때 물건값 받죠. 용역대금 받을 때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부가세를 VAT를 받아서 부가세를 VAT 이 부가세입니다.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돼요.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반영해야죠. 그걸 부가세를 이렇게 부가세를 받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불러요. 거래징수. 자, 그럼 먼저 부가세 누가 신고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죠. 사업자. 비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집에 쓰고 있던 집에 쓰고 있던 TV를 요번에 바꾸면서 TV 이제 교체하면서 낡은 TV가 있죠. 그걸 당근마켓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당근마켓에 올려서 뭐 10만 원 팔겠다. 누가 사겠다는 거야. 그럼 10만 원 돈 받을 때 부가세 10,000원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부가세는 사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사업자. 비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야. 사업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자일 때 재화용유 공급한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당신은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납세무자.
자, 부가세 납세의무자 누구예요? 사업자. 비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세를 받을 필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도 없어.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무엇에 과세하죠? 두 가지죠.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이 두 가지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과세 대상이죠. 이 두 가지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요걸 두 가지가 VAT 과세 대상. 다만 이 재화 용역이 면세되는 거다. 그거는 제외예요. 면세는 법에 딱 열거돼 있어. 딱 열거된 건 면세예요. 그거 외에 재화 용역은 다 과세야. 자, 면세는 제외. 면세 대상은 과세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면세 대상은 법에 열거돼 있다.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는 간단해요.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냐? 그렇다. 그 다음 판단할 게 뭐예요? 면세 대상이냐? 아니다. 과세. 그러니까 완전 포괄적 개념이죠. 모든 재화 용역을 과세하는 거예요. 단 면세만 빼고 다 과세. 사업자가 공급했을 때, 자, 그럼 먼저 납세의무자 한번 볼까요? 사업자가 누구냐?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이 개념부터.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자, 하나 더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회사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재화를 수입한다. 자, 외국서 물건을 수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외국 있죠. 외국 있고, 이쪽에. 외국. 이게 우리나라 있죠. 국내라고 할게요. 국내. 그럼 수입할 때는 저도 이제 외국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면 이쪽에 공급자가 있죠. 외국에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독일의 사업자로부터 뭐 해외 직구 물건 삽니다. 이게 수입자가 있죠. 수입자. 그러면 이 물건이 보통 관세가 부과되는 물건이면 그때는 부가세도 같이 과세를 해요. 세관에서.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은 외국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 부가세 안 붙여서 그냥 팔아요. 외국서는. 그럼 한국에 도착되면 세관 통관을 해야 돼. 통관할 때 세관서 부가세를 과세해. 세관에서. 그래서 이 수입자가 세관에다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할 때. 수입 신고할 때 이때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세관이 이 수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요. 세관이. 공급자는 세관장으로 돼 있죠. 세관장을 적어요. 공급자 안에는.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안에 적고 부가세를 받아서 이제 국고에 납입을 하죠. 세관에서 과세. 부가세 과세. 그리고 세관이 끊어주는 세금계산서는 이런 사업자 끊어주는 거랑은 좀 모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세관이 적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일반 세금계산서 구분해서 수입 세금계산서. 뭐라 불러요? 수입 세금계산서.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수입 TI, 텍스 인보이스 이렇게 불러요. 이걸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수입자는 둘 중 하나겠죠. 사업자이거나 그냥 일반 소비자이거나. 사업자가 수입을 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똑같이 매입세 공개를 받는 거예요. 매입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똑같아요. 국내 매입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소비자가 수입했을 때는 그냥 부가세 부담하고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사업자. 첫째가 사업자죠. 요거. 첫째가 납세의무자의 첫 번째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두 번째는 사업자고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수입자예요. 수입자. 수입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죠. 세관에. 일반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재화 용역 공급은 사업자가 납세금을 지면서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의무가 있어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고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죠.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교재 140페이지죠? 137페이지. 140이 아니고
납세무자란 개념 먼저 써놨죠.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국기법, 국세기본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나오는 용어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설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자 2번을 보겠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첫 번째 용역. 그걸 하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게 두 가지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두 가지. 그래서 일단 1번 나오고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다. 수입. 그런데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납세문자 누구죠?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수입에 대한 납세문자 누구예요? 수입자죠? 수입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림도 그 내용이죠. 재화용역 공급은 사업자가 납세금을 지고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 신고해야죠.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납세금을 진다. 세관에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자가 누구냐?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업 활동을 하면 사업자야. 사업 활동 안 하면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럼 사업 활동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사업자인지 아닌지. 장사하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정해놨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냐 비영리냐 그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국가도 납세금을 칠 수 있어요. 국가는 비영리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체국 택배예요. 우체국 택배는 우체국이라는 조직이 국가 조직이에요. 그게 거기 공무원들이죠 다. 일반 택배랑 경쟁 사업이라서 부가세를 과세해요. 근데 사실 국가가 부담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체국이 택배비를 받을 때 부가세를 같이 받아서 세무서 내면 되는 거지 국가 부담이 아닌 거잖아요. 받아내니까. 그래서 국가도 부가세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납세금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게 군 골프장. 군부대 골프장이 진짜 많아요. 뭐 계룡대 골프장 이런 골프장들이 있어요. 군인이 치면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치면 부가세 과세예요. 그래서 국가도 이 부가세법은 영리냐 비영리냐 그건 안 따집니다.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활동 하는 사람이 사업자예요. 자, 사업자 정의. 비영리 법인도 납세금을 질 수 있다. 첫 번째 개념. 영리 비영리 안 따진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업하는 사람이 납세금자다. 무슨 얘기냐? 어느 회사 직원이에요. 물건을 팔았어. 납세금 집니까? 아니죠. 그를 고용한 사업주가 납세금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지 독립적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직원이지. 따라서 독립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활동하는 사람이 사업자다. 첫 번째 설명은 이 영리 비영리에 대한 내용이죠. 사업 목적이 뭐냐? 안 따진다. 비영리 법인도 납세금을 질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도. 지자체 조합은 뭐냐면 여러 지자체가 같이 사업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광역교통사업을 같이 해요. 그게 지자체 조합입니다. 그런 경우도 법인세는 납세의무 없어요. 그러나 부가세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연 설명 쭉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럼 국가가 공급하는 것 중 과세 대상이 뭐가 있냐? 주로 민간 기업과 경쟁되는 사업들. 첫째, 우체국 택배. 여기 택배예요.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 용역. 우편 주문 판매 용역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체국 쇼핑 있죠? 우체국 쇼핑이 물건을 판매 대행하고 팔아줘요. 수수료 받죠? 부가세 과세야. 그 다음에 KTX. KTX는 일반 철도는 철도 여객은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새마을호까지 면세예요. 여객 운송은 화물 말고. 그러나 KTX는 과세예요. 왜? 항공기나 우등고속과 경쟁이야. 과세입니다. 새마을호까지는 뭐 일반 서민 타는 걸 봐서 면세 주는 거예요. 국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부가세 과세. 도매나 소매업을 합니다. 국가에서 과세. 음식점을 국가가 운영해요. 과세.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하는 거 국가에서 뭐 그런 것들 다 과세예요. 여기까지 쭉 나오죠. 민간기업과 경쟁이라 과세다.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도. 자, 두 번째는 사업성이 있어야죠. 사업자는 사업들 활동을 해야죠. 그건 뭐냐? 핵심이 이거예요. 계속성, 반복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계속적, 반복적. 그럼 사업자예요. 그리고 독립적이 돼야죠. 고용되지 않고 독자적 활동. 고용된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성이 있어야만 사업자다. 이게 이제 사업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중요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납세무제와 관련 기본 통칙과 집행기준이 나오죠. 기본 통칙이 뭐냐? 기본 통칙은 국세청에서 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본 통칙은 국세청이 만들어요.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상급기관이에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되게 국세청 직원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본 통칙을. 그리고 집행기준은 국세청이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실무 사례 중 중요한 것을 추려서 국세청 직원들이 업무 집행할 때 참고하라고 만든 거예요. 국세청에서. 주로 실무적인 사례가 나오죠. 여기는. 법이 아니고 실무 사례.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이 뭐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이게 이제 깔린 개념이 이거예요.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예요. 그럼 새마을금고가 동네 보통 새마을금고가 있죠. 보통 아래 새마을금고가 있고요. 뭐 위에 이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른 걸로. 그럼 새마을금고가 재활용익을 공급했을 때 과세냐? 깔린 배경이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가세법은 비영리, 영리 따집니까? 안 따지죠? 새마을금고라도 사업하면 당연히 과세지. 자,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다? 당연히 납세금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깔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농민.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농민은 뭘 생산해요? 농산물이죠. 농산물은 연세입니다. 근데 농민이 땅을 개간하다가 땅을 이제 밭을 일구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모래야, 모래. 땅 밑에 모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양 아니고 모래가 묻혀 있어. 내 땅 밑에, 농지 밑에.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모래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가겠대. 파가면서 돈을 준 거예요. 300만 원. 부가세 과세 아니에요. 자, 앞에 과세 아니에요. 부가세 납세무자가 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죠. 이건 모래 한 번 딱 발견한 거죠. 끝 걸로. 일시적 우발적인 거죠. 그거는 납세무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도 핵심은 농민이 면세사업자인 농민이 자기 농지를 확장하거나 개량 작업할 때 생긴 토사석을 발견해서 토사석은 토는 흙토죠. 흙이나 모래나 돌, 흙, 모래, 돌을 말합니다. 핵심은 일시적으로 팔았다. 일시적,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죠. 납세무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례가 그 설명이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규 판례가 나오죠. 예규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제 업무 집행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다 뭔지 애매하네. 국세청이 물어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국세청에다가 질의. 그럼 국세청장이 답변해줘요. 국세청장이 하진 않고 직원들이 해가지고 올려서 결제 맡아서 이제 국세청장 명의로 회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규입니다. 예규. 근데 국세청 예규가 보통 국세청이 물어봐요. 국세청. 이게 예규라 불러. 질의해서 회신해 주는 거. 근데 국세청 예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기획재정부에다가 다시 질의할 수 있어요. 그걸 붙여서. 국세청 질의 없이 기재부에 물어보면 회신 안 해줘요. 국세청에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국세청 회신을 붙여서 이거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내가
쭉 써가지고 질의서를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면 기재부에서 회신을 다시 해줘요. 기재부에서. 기재부, 기획재정부, 예규. 그래서 예규 중에 기재부 예가 제일 높은 예규예요. 딱 2단계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근데 이제 이 예규를 받아서 받았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세증 과세를 한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나는 불복을 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갑니다. 그럼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예규를 인정을 안 해요. 판사들은. 판사님들은 예규를 얘기하면 구세증권은 예규를 재판할 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그건 너희들 내부적인 거고 법원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건 소용없다. 그래서 이건 국세청 자체는 되게 중시하는데 법원까지 가면은 그건 법원은 행정부 내부적인 거라고 보고 인정은 안 해요. 일단은 구세청 증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는 회사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뭘 해달래. 이런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 네. 이게 건물이요.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물이요, 이렇게. 한 거의 20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이걸 매입을 했어요. 매입 금액은 800억입니다. 800억. 부가세 80억. 이렇게 주고 건물을 산 거예요. 매입. 이 회사 업종은 금융업이에요, 금융. 금융업인데 이 회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금융 면세가 있어요, 금융에. 면세 사업을 해요. 면세 사업은 금융용을 공급해도 이게 면세라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이 부가세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매입세 공제도 안 해줘요.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빼는 거예요. 없으니까 넌 매입세 공제 못 해준다. 면세 쪽은.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회사입니다. 이 매입세 80억이 생겼죠. 이거 불공제야. 매입세. 불공제. 그러니까 면세 사업은 모든 매입세액이 다 불공제예요. 그래서 불공제 시켰어. 80억을 그냥 건물에 넣어서 합해서 차변에 건물 원가 880억, 대변에 뭐 현금 등 나가서 붕괴를 했어요. 하고 감가상각하는 중이죠. 그런데 한 3년 정도 썼는데 이 건물 중에서 한 개층 좀 넘는 면적, 한 개층하고 한 반 정도, 요 정도 면적을 임대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쭉 쓰다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를 하게 됐어요, 임대. 그러면 임대는 건물 임대, 오피스 빌딩이죠. 건물 임대는 부가세 과세예요. 과세. 그러면 당초 공제 못 받은 매입세 불공제됐던 금액을 과세 사업에 쓰기 때문에 과세 사업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울게요. 전용했기 때문에 당초 공제 못 받은 매입세액을 돌려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전용. 그러면 회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이 과세 사업에 썼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달래. 신고 때는 환급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받을 거냐. 구세청에 있는 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제 의견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회사 가장 좋은 방법은 80억 곱하기. 이제 과세 쓴 부분은 전체 예를 들어서 20층이라면 20층 빌딩이라면 20층 빌딩 중에서 한 1.5개층, 1.5층 정도의 면적을 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세 쓴 매입세액이다. 그래서 이걸 감가상각해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요. 100이 감가상각률은 5%씩이야. 6개월에. 3년 지나서 한 6기가, 1년에 2기씩, 6개월씩, 3년이면 6기 정도 지난 거죠. 6기. 그래서 요 금액을, 이렇게 나온 것을 환급받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환급. 근데 국세청 직원들의 생각은, 국세청 직원의 기본 마인드가 이거예요.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걷는 마인드야.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다. 이게 기본 마인드야. 그래서 국세청 직원이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은 80억 곱하기 면적으로 할 게 아니고 매출 비율로 전용했을 때 전체 매출 중에서 그냥 매출 할게요. 매출 중에서 임대업 매출, 과세 쪽 매출, 임대 쪽의 매출로 나눠서 계산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하면 매출이 전체가 금융 매출이 뭐 조 단위야. 1조 뭐 이렇게 나와요. 임대 매출은 몇십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제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 비율이. 매출 대비로 하면. 국세청 직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급을 안 해주는 마음이야. 국세청 직원.